차별 시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맡게 된 나리카와야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감독님과의 인연으로 오늘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실 감독님과 관계자분들 부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 이렇게 5분 모시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차별을 만드신 김지훈 감독님, 김도희 감독님, 그리고 영화에 나오셨던 강하나 배우님, 김민감 변호사님, 산호미치오 대표님인데요. 강하나 배우님은 그 영화에도 나왔듯이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졸업하시고 영화 기양에도 나오셨던 주연으로 나오셨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민감 변호사님은 규슈 조선고급학교 졸업생이며 조선대학교 졸업 1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슈 무상화재판 사무국장이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조선학교 지원 활동을 해오신 산호미치오 선생님은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 공동대표십니다. 그러면 우선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을 감독한 김지훈입니다. 차별을 공동 감독한 김도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별에서 나왔던 강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변호사를 하는 김민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인 산원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것이 조금 자리가 사회자도 그렇지만 좀 무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 시사에서 진행을 맡게 된 거는 저는 김지훈 감독님 전작 다큐멘터리 영화 한도 제주 조성 오사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오사카에서 상영됐을 때 당시 아사신문 기자로 인터뷰하면서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인연으로 오늘 진행을 맡게 됐고 사실은 산호 선생님도 저는 훨씬 전부터 아마 2006년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원생 때부터 알고 지낸 선생님이시고 오랫동안 조선학교 지원을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기자 간담회라서 여러분 질문 많이 받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전체로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하고 포토타임도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지훈 감독님부터 저는 오래전부터 감독님이 이 고격 무상화 재판 촬영하시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화에 나왔듯이 처음 오사카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계속 조선학교 측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영화는 어떻게 되나? 라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어떻게 찍기 시작하시고 그 재판 과정이라던가 조선학교 학생들을 찍으면서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동포와 조선학교의 첫 만남은 2009년부터였습니다. 부산의 동포단체가 2005년부터 규슈에 있는 제일동포들과 조선학교 교류를 시작했는데 저는 영상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2009년부터 합류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일동포 이야기를 많이
많이 듣게 됐고 그때 들었던 그 조선족 제일동포의 대한민국 입국 금지 문제를 가지고 2015년도에 항로 제주조선 오사카를 만들게 돼서 일본에서는 극장 상영했고 그때 항로는 한국에서는 이제 공동체 상영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을 할 때 이미 고교 무상화 이 소송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그 소송의 과정들이라는 게 주로 심리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또 확정한테 와닿지도 않고 큰 차별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 2017년도에 첫 번째 히로시마 재판이 1심 판결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동포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 재판장 현장을 촬영해서 라이브로 올리셨는데 사실은 그거 보면서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이건 너무 큰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 9일 후가 오사카 제 다큐의 시작인 오사카 1심 재판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장을 가보자. 마침 저희 하나양이 고급부 2학년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가 거기에 현장에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 눈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과연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싶고 해서 그 무작정 일단 갔습니다. 가서 그때 이제 승소했지만 어쨌든 승소와 관련된 촬영을 하고 오마이뉴스에 그 전에 제가 신인 기자로도 등록이 돼 있었는데 오마이뉴스에 기사도 보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의 언론사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히로시마 1심 패소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이게 꼭 다큐멘터리여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영상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을 좀 다니면서 기록하고 좀 알리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후에 뭐 집회를 한다든지 또 판결이 나는 현장이라든지 해서 히로시마 그다음에 오사카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한 2년 정도를 촬영하게 됐고 그래서 2021년도에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 퇴소할 때마다 사실은 오사카 1심부터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그때도 승소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앞에 히로시마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도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들이 다들 있으셨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어쨌든 오사카 1심은 승소를 했고 그 뒤에는 이제 다 치게 되는데 갈 때는 다들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되죠. 이번에는 이기겠지. 또 이번에는 혹시나 또 이길지도 몰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결과는 또 다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현장에서 이제 동포들이나 학생들이 그 절규하는 모습을 어쨌든 저희는 촬영하러 간 사람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 제일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 우는 모습을 우리가 이게 이 얼굴에 대고 또 촬영을 해야 되는 그 우리로 얘기하면 찍사로서의 숙명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일단 기록은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근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는 저희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판결을 찍은 건 이게 나오는 이제 후쿠오카 큐슈 조선고등학교 1심 판결이 마지막이었고 이제 그 뒤에 재판의 얘기들은 김민관 변호사한테 어떻게 됐는지 제가 물어보고 또 겪게 되고 또 보내준 영상 보고 하면서 일단 어쨌든 마음 아프다 이런 거 하나 하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별로 없구나라는 약간의 자괴감 같은 것도 컸었고 그런 자괴감들이 이걸 빨리 어쨌든 촬영한 걸
정리를 해서 이 상황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구나. 한국에 있는 뭐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 마무리를 해서 예, 영화제에 내게 됐고 예, 상도 받고 예,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도희 감독님께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차별이라는 제목이지만 보면 좀 따뜻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아마 조선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본 변호사들이나 시민들의 연대,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그런 부분도 따뜻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촬영하면서 편집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뭘 영화에 담으려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 앞에 항로를 찍을 때는 그 거의 동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참여를 찍으면서 솔직히 제일 큰 거는 그 아이씨가 얘기했던 대로 그 현장에 갈 때마다 보이는 그 항상 학생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집회 현장에서 같이 투쟁해주고 계시는 일본 분들과 그리고 김인관 변호사가 차별 안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변호단을 꾸려야 되는데 그 일본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걱정도 많이 했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그 무료로 변호를 맡으시면서 많은 변호단들이 꾸려지고 그분들이 계속 변호를 맡아주시고 그리고 절대 지는 싸움이 아니라고 이기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힘을 막 북돋워 주시면서 그 변호하시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뭘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무관심에 제대로 뭘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을 솔직히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조금 덜 부끄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분들의 얘기를 솔직히 조금 더 많이 담고 싶었고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최혜봉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자기들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도 일본인이고 자기들을 제일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일본분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이런 그 많은 일본 분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겠다. 조금만이라도 덜 부끄럽게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기자분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어떠세요? 처음 질문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질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괜찮으시면 그 사이에 다음 질문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강하나 배우님은 당시 거국학교 학생이었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랑 그리고 지금 당시를 되돌아봐서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고등학교 여기 아마 영화에도 나왔듯이 저는 계속 연기를 했었고요. 연극을 통해서 제일 동포들의 삶을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동포들한테도 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계속 활동을 했고 이제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주는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서 연기를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네 여기로 넘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오사카에서 승소를 딱 한 번 했어요. 그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저는 재판 그 법정에 들어갔거든요. 직접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승소했다는 거가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막 울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가 진짜 재판에 이겼구나 라는 실감이 점점 나면서 눈물도 나고 막 친구랑 껴안고, 네, 그랬던 엄청 감격스럽게 보냈어요, 그 몇십 초 동안을. 그리고 저 사실 그날 재판 끝나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집회에서 제가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썼어요. 원고를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에 썼는데 저는 당연히 질 줄 알고 다 썼거든요. 근데 이겨버려가지고 이겨버린 말이 좀 이상한데 승소를 해가지고 저도 당황도 했고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원고도 고쳐야 되네 해가지고 진짜 급하게 다 지우고 처음부터 쓴 기억도 생생하고 카페에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진짜 하나가 되면서 이겼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다음에도 꼭 우리가 승리를 쟁취해야겠다 약간 이런 단합된 그런 게 되게 아직도 생생한데 그래도 그 다음 재판에서는 계속 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희망도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고 참 아쉬운 감정들도 많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차별이라는 게 없어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웃고 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저도 지금 한국에서 지금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학생으로서 그래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학교도 다니는 것 같고 이거는 계속 제가 살아가면서 평생의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학교 형편은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고 물론 학생들이 되게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학생 수는 줄고 상황이 안 좋긴 하니까 그래도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당일날에 지른 걸로 예상하고 원고를 썼었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여러 개 질문을 해도 되나요? 영화 속에서는 코로나 이전 촬영한 것들이 많은데 그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영화 속에서 고국부 3학년이 6명 졸업했었는데 혹시 그 3년 사이에 주로 이제 규슈 지역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쪽 보쿠라 유치원이라든가 나머지 초급부나 초급 학교들 규슈 조고 요즘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영화의 끝부분에 이제 유치원, 보육원 무상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유 무상화는 일단 다 진 걸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나온 유보 무상화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지원해 주시는 일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쪽에서는 사실 법정 투쟁이라는 게 절대 저희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유리하다는 거를 알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같이 해주셨던 일본 분들이나 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시면서 걱정이 없으셨는지 진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독님부터 변호사님, 산호선생님 이런 순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때 못 가다가 3년 만에 저희가 작년 10월달
10월 달에 허가가 안 났는데 일곱 갔었나? 오사카는 비자 받아서 갔고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초등학교 작았던 애들이 갑자기 고급부생이 돼서 애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전에 한 3, 4년 동안 다닐 때 얼굴 익숙했던 얘들이 만나서 옆에서 오늘 김준 감독님이었는데 야, 너 누구야?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애들이 많이 컸고 그리고 뭐 밝게 학교 생활 하는 거는 여전히 똑같았던 것 같고 근데 저희 차별에 나올 때가 아마 고급 학생이 좀 제일 적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았죠, 변호사님. 올해는 졸업한 예. 아주 다행스럽게도 학생 수는 아마 조금씩 QCO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재판이 고교무상화 문제인데 이 제도가 시작한 것이 2010년입니다. 그때는 당시 조선학교 이외에 신청한 고등학교는 다 인가되었는데 유일하게 신청한 학교 중 조선학교만 제도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학교 이외에 외국인 고등학교도 신청하면 인정이 되었는데 조선학교만 인정이 안 되었다. 이것이 고교무상화 문제인데 이번에 유보무상화, 유치원 보육원 이것도 무상화 하겠다는 정부의 제도가 시작했을 때 조선학교 유치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치원 이걸 다 제도에서 폐지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또다시 조선 유치원만 폐지하면 이렇게 재판이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 유치원만을 폐지하면 정부 입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아마 생각해서 조선학교 외 외국인 유치원도 포함해서 다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열심히 투쟁했고 다른 외국인들도 함께 그리고 일본 분들과 함께 투쟁하니까 지금은 직접적인 유보 무상화 제도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애들이 다니는 자치체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다니는 가정한테 돈이 지급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일단 안착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그런데 잃어본 사람으로서 재판 시작할 때는 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단연 의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법률상 그 의리가 지는 거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리 잃어본 사람이 원고로 되고 재판할 수 없느냐 여러 생각했지만 역시 이게 일본에서는 극가 상대로 재판하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지방자 단체는 상대로 할 수 있지만 극가를 직접 상대로 할 수 없으니까 손해배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받았던 학생들이 원고가 되고 또는 학교가 원고가 되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일본 사람으로서는 아주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다 짓는데 아직 재판 하고자 하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런 방법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보다 지금은 재판으로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본 사회 조선학교가 어떤 건지 조선학교의 존재를 알려시키는 그런 활동을 향해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됐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재판에는 졌지만 그래도 아마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그 신문 기사도 나오고 뭐 단서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됐겠다.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앞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별 시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이 영화를 시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가 담겼을지 그리고 그 노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번 질문은 강하나 배우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강하나 배우님 작품을 제가 벌써 두 번째를 보게 되었는데요. 배우님께서 항상 작품 활동을 하실 때마다 감정이 묻어나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참여를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차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잘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이유로서 차별을 당했는지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되어서 혹시 저희가 몰랐을 또 말하고 싶은 차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품을 할 때는 항상 제일 동포로서 참여한다라는 마음이 참 큰 것 같아요. 사실 귀향할 때도 그렇고 귀향은 그 한국에서 일본이라는 타지로 넘어간 소녀들의 얘기인데 약간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느꼈거든요. 타지에서 산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런 뜻깊은 영화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 자신 되게 너무 감사했고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이번 작품도 우리 동포들의 삶을 알리는 영화다 보니까 되게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또 감사하고 계속 저는 그런 작품이랑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극단을 하시는데 극단에서도 계속 제 동포들의 삶을 알리는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작품을 할 때마다 뭐 그 작품에 든 주제나 그런 이 작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무거운 소재들을 다룬 작품을 사실 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저는 일본인도 아니고 완전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일 동포로서 이 작품에 제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작품을 할 때도 무슨 작품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고 제일 동포들의 삶이랑 아예 상관이 없는 작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제일 동포의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인 배우보다는 저는 제일교포 배우 약간 이렇게 됐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배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질문 차별에 대해서 맞죠. 차별에 대해서인데 사실 여기 영화에 나온 거 말고 저의 친구가 당한 차별들이 조금 있는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친구들은
저처럼 고등학교까지 조선학교를 나온 애도 있고 초등학교까지 조선학교를 나온 애도 있고 중학교 아니면 대학까지 가는 애도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까지 가다가 고등학교는 일본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본인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학교에서는 좀 차별이 막 심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야 너 한국인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김치 냄새 난다. 약간 이런 차별을 당하는 애들도 직접적으로 차별 당하는 애도 있었고 물론 지금 한류 붐이 일본에서는 완전 K-팝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이름이네? 너 한국 사람이야? 너 되게 좋겠다. 약간 이렇게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요. 좀 그래요. 그래서 아예 이제 제일 동포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너 한국 사람이구나 되게 좋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복잡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동포라고 해서 그렇게 차별을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가슴이 아프고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아예 일본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알바를 간다든지 그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사는 게 편하니까. 네. 질문도 안 들어. 왜 너는 이 한국 이름인데 너는 무슨 국적이야? 약간 이런 질문들, 복잡한 설명들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일본 이름으로 가면은 그냥 쉽게 친하게 친구할 수도 있고 진짜 편하게 알바 다닐 수도 있고 직장 다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한심하다라기보다는 좀 아쉽다? 그래도 우리 존재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데 네, 좋게 봐주는 사람들도 물론 엄청 많이 계시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그런 차별들 진짜 유치한 차별들도 아직까지는 일본에 많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치 냄새 난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아주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는 들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강하나 배우님이 이 영화의 아마 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연극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달여름 대표 어머님도 나오시지만 그런 연극이 아마 그 조선학교의 옛날 모습이라던가 옛날 투쟁 모습 같은 걸 재현하기도 하고 사실 그 김준 대표님 전작 한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 어머니가 주인공의 한 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계속 찍으셨다가 이렇게 이번 차별 영화도 나왔다고 보는데 그 한로라는 영화도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김지훈 감독님, 김도희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런 영화 만들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 인사는 감독님들께만 하고 질문은 변호사님하고 산호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변호사님이 조선학교 출신으로 이 무상화 재판에 그 변호인단에 합류를 하시고 또 예상치 못하게 일본인 변호사분들과도 그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해서 일단 변호인으로서의 그 일본인들과의 연대하는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10개 고등학교 중에 5곳에서만 재판을 해서 전부 다 패소를 하긴 했지만
각 지역마다 조선학교 출신의 변호사가 참여를 변호인단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재판은 다 끝났지만 이 조선학교 출신의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일본인 변호사분들과 이 재판을 계기로 굉장히 뭐랄까 단단한 그 인연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상화 재판 자체는 끝났지만 혹시 이 이후에 그 일본인 변호사들과 아니면 또 이제 법조계에 계시는 동포들이나 전부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뭔가 2차 차후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 비슷한 질문인데 산호 선생님께도 산호 선생님이 그 일본 분이면서 조선학교하고 계속 쭉 오랫동안 이렇게 지원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그 무상화 재판을 지원하는 지원 모임 자체를 일본 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일본 분들만 아니라 혹시 남쪽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선학교를 지원하고 또 함께 가려고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일본인 지원인들과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재판 하려면 역시 변호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규슈에는 당시 조선 사람 변호사, 동포 변호사가 적었기 때문에 일본 변호사들한테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걸었는데 좀 소리 걸 때 일본에서는 조선학교나 전련에 대한 보도가 너무 하니까 역시 조선학교에 대한 보는 눈이 좀 아마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직접 일본 변호사들 데리고 조선학교 데려가서 학생들 모습 보이고 선생님들이랑 얘기 나누는 과정에 자신이 느꼈던 조선학교에 대한 인상이 틀렸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일본 변호사들이 많이 이 재판에 도와줬다는 것이 재판은 결국 졌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일본 변호사들이 조선학교를 잘 알고 앞으로도 계속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이 있었을 때에 함께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5개 지역에서 재판하고 5개 지역에서 배서가 발전되었는데 지금 전국 변호단 회의라는 것을 연에 2번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30번째 변호단 회의를 했는데 이제 재판 끝났으니까 이 변호단 회의를 마치는가 계속하는가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 그 재판 끝난 뒤에 작년 도쿄에서 전국 변호사 포럼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이거는 그 조선학교에 대한 문제, 법적인 문제 이것을 또 많은 변호사들한테 알리자 그러한 포럼인데 올해는 9월 달에 아이치에서 2번째 변호사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원래 있었던 재판 변호사들이 이 지금 포럼 준비 과정에 많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단은 그 해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조선학교를 생각하는 그러한 변호사들을 많이 모이자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슈에 관해서는 은다 변호단을 해산하지 말고 계속 달에 한 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가 하면 올해는 4월에 전국적으로 정치인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과정에
후보자가 특히 조선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2019년에 선거 때 있었으니까 이번에 2023년 4월에도 선거가 있는데 또다시 이런 헤이트 스피치가 있었을 때 우리가 꼭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한 회의를 규슈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단 재판은 끝났지만 계속 변호단 활동하고 있고 또 많은 일본 변호사들을 모이자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으로서도 역시 그때까지는 각각 조선 학교마다 지원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역시 그런 전국적인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안랑 연결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도 이 재판은 배수했지만 또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 것보다는 먼저 물론 재판과 병행하고 먼저関東 대신이 아니고東일본 대신 때問題 연필이 결성되고 남쪽 사람이랑 교류가 시작하고 물론 그 전에 김명준 감독님의 우리 학교랑 영화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남쪽 사람들과 교류도 너무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학교와 아이들 지키는 시민 모임 여러분은 몇 번이나 1년에 2번씩 조선학교를 방문하시고 우리가 그게 받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남쪽 사람들의 너무 뜨거운 감정에 우리는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본 사회가 바꿔야 한다. 이번에 간제 여행 문제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을 아시는 사람은 일본 사람은 아리가또 고맙다라는 말 대신에 스미마센 미안한다고 그런 말이 많이 쓰는데 스미마센 미안했다고 많이 했지만 실제 사죄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여러 차별의 헌법 원인인데 그걸 해결할 수 없고 그냥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간제연애 문제도 생기고 손노예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제는 너무 크고 특히 2002년 고이즈미 북을 방문한 후에 일본에서 너무 아베가 특히 차별을 고양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치 냄새가 난다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반세기 이상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예를 들면 신윤년에 구마모토에서 지진 나오면 조선 사람이 우물에 덕을 놓다. 100년 전에関東 대지진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일본 사람도 우물을 쓰지 않아요. 수도수 쓰는데 그렇다고 해도 조선 사람이 우물에 덕이 놓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일본 사회의 자비로 상황을 어떻게나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명중 감독님 우리 학교 얘기가 좀 나와서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사실 문부과학성 앞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졸업생들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무상화 제외 반대하는 그 시위라고 할까요? 운동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학생한테 제가 그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 비롯해서 한국 감독들이 그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어주셔서 저희들도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아마 보면서 그런 그 응원 받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아들. 지금 그 나리카 씨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조선학교에 관한 영화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또는 제일 조선 사람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런 영화는 이런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이름 나는 영화 만드는 그런 그 능력이 없지만 대신에 조금 책이나 그런 게 쓰기는 쓰지만 원래는 이런 사람이 해야 하는데 그걸 다 한국 사람이나 제일 조선 사람 하는 것이 난 역시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여기 누구 계시는데요? 네, 좋은 영화 잘 감상했습니다. 제가 인터뷰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독님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조선학교가 일본에서 차별을 당하고 또 한국에서조차 외면당하고 한국인들의 어떤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는 주지하다시피 이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북한학교다 내지는 뭐 총련이 장악하고 있다. 한간에는 이러한 인식들도 이제 좀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영화 마지막 부에 이제 조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중 여학생 한 명이 우리나라에는 여행을 가봤다. 근데 그 우리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라고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멘트가 있잖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사자가 자신의 조국이 어디인지를 고백하는 문제는 그 고유의 권한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감독님도 그런 취지에서 이 멘트를 살릴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 멘트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의도로 그런 멘트를 가감없이 살려낸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오늘 제가 낮에 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언론사하고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었거든요. 저희는 그 마지막 그 말이 지금 조선학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의 정체성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좀 반문하게 되잖아요. 북을 지지하면 차별 받아도 되는 걸까? 라는 반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왜 이 친구들은 고향이 남쪽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북을 조국이라고 하지? 라고 조금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북이냐 남이냐가 아니라 유럽도 가고 싶어 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친구의 모습, 그 인터뷰 하나가 지금의 조선학교 아이들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북을 지지하는 게 아니면 차별, 남한을 지지하면 차별받는 게 부당한 거고, 북을 지지하면 차별받는 게 정당한 거다 라는 고민들을 보신 분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넘어가서 뭐 그게 오해는 아니고 아마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학생들이 여행 나갈 때 한국 쪽 학생도 조선 쪽 학생도 다 북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학교육학과에서 대학의 유학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한국으로 보이크 연수로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그 학생 중에 2명 한국 쪽, 2명 조선 쪽이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한로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저도 같이 대상까지 가서 이게 그 대학의 그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해서 신청했다면도 불구하고 전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정부는 그런 식으로 그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는데 그런데 북쪽은 물론 그 북쪽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런데 반대로 그 한국 대사관이 그 수학여행을 가는 한국 쪽 학생 부모의 북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런 그 앞으로 그 남쪽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편지 보낸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그런 그 남북 정부의 그 자세를 보면 그 학생이 여기서 나는 받아들였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드리면 저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친구가 우리나라는 뭐 북쪽이라 하고 모든 동포 학생들이 많은 대다수의 동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의아했거든요. 왜 같은 이제 한반도의 나라인데 왜 북쪽만을 우리나라라고 하고 왜 북쪽을 조국이라고 하고 남쪽은 고향이라고 할까 조금 의아했지만 저도 그래서 솔직히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이 항로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남쪽에서 어떻게 제일 동포들에 대한 그 무관심 그리고 우리도 차별을 했고 그 산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라도 북쪽이 우리나라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니까 남쪽에서는 오지 마라고 하고 학생 우리는 막 말로는 한민족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근데 북쪽에서는 다 받아주고 학교에 지원도 해주고 우리 동포라고 이렇게 고교무상화 배제되고 있으면 그 성명서도 내고 해주는데 남쪽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무관심하고 친구들 만나면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될 때도 있고 지금은 솔직히 조금 뭐 이렇게 재량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 하나 동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똑같이 BTS를 좋아하는 한국 국제 학생이 있고 조선적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BTS 콘서트를 본다고 다음 달에 온대요. 이모 그럼 부산 가면 만나요 하는데 조선적을 가진 이 친구는 똑같이 BTS를 좋아하지만 콘서트 보고 못 와요. 그래서 내보고 이모가 좀 더 자주 와주세요. 제가 못 가니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도대체 남쪽을 고향이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별을 만들고 앞에 많은 다큐들도 있지만 다큐를 보시고 뭔가 조금 의아하거나 뭔가 조금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면은 좀 찾아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조금의 바람입니다. 조금 참고로 그 조선족 제일동포 문제는 사실은 2018년도 1월달인가? 예, 국장님 맞나요? 1월이 맞나요? 예. 그래서 그 제외동포들의 한국 입국을 위한 지침이 있었는데 그걸 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그 조선족 제외동포들이 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행증명서를 신청을 하면 8일 이내에 어쨌든 결과를 답하게 돼 있고 지침으로 그리고 거의 사실은 뭐 거부되는 사례가 없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 이번에 시사회 때 큐시에서 저희가 김인환 변호사가 오셨지만 그 최우복 선생님하고 김정배 선생님이 조선적 이것이거든요.
두 분을 사실은 초청하려고 초청장을 2월 달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초청장을 들고 영상관에 가셨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데 3개월 걸린답니다. 지금 큐슈 후쿠오카 지역은 후쿠오카 영상관은 가지 말라는 소리죠. 3월 6일 날 오고 싶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결과가 되니까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아니고 결과가 나오는데 3개월 걸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사관 직원이 30대 직원인데 왜 아직도 조선적을 유지하시냐고 한국적 바꾸면 금방 갈 건데 이런 식의 반응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아는 오사카 그 도쿄였던 분은 6월달에 신청했는데 어쨌든 그건 또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나와서 그분은 뭐 이따가 5월달에 들어오신다고 하고 오사카였던 분은 2개월 걸린다라는 얘기를 들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마 발급이 안 될 거예요 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한국을 조국이라고 얘기할까요? 정권 바뀌면 또 어느 정권에는 또 왔다가 또 어느 정권에는 또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 다 고향 또 경상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경상남북도가 많고 어쨌든 남한 쪽이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뭐 도쿄호텔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 생각에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조선학교의 문제가 그러니까 청년만이 싸움을 하거나 조선학교 관계자들만 싸움을 하거나 조선학교 관련돼 있는 동포들만의 싸움을 이미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선학교를 남한에서 남과 북의 문제로 자꾸 판단하고 이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일본에는 사우 선생님 같이 뭐 역사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조선학교 차별이 부당하다고 연대하고 있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을 하면서 7년이 넘게 뭐 앞으로도 또 계속 싸움을 해 나갈 거고 단지 저희가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아까 얘기 나오지만 서울의 몽당연필 그리고 조선학교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신모임 부산에는 저희 조선학교 함께하는 신모임 이큐슈하고 계속 교류하고 연대하고 있고 그 차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더 많은 분들이 한 명이라도 좀 남과 북의 문제를 좀 벗어나서 좀 뛰어넘어서 배울 권리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문제는 그러니까 사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연대해서 좀 더 남한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다.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좀 힘내줘라는 좀 힘들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아쉽지만 손 들어주신 분 또 계셨는데 지금 시간상 죄송합니다. 아마 간담회 끝나고 혹시 시간 되시면 질문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다 돼서 한마디씩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상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본 사회가 시민 지배를 제대로 반성해서 올바른 세상 되도록 나머지 인생은 기르지 않아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지키려면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 그리고 보호자들 힘만으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많은 일본 분들과 그리고 여기 한국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계속 우리를 알아주시고 소리 걸어주시면 우리 학교는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학교를 알아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열심히 한국에서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선학교도 그렇고 저희 동포들도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용 우상화 재판은 졌지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관심하면은 아마도 앞으로 더 큰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동포들이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포분들이 학교를 지을 때 그 구호처럼 했던 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학교를 만들자라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실 때 저희는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사람이니까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로 또 앞으로도 연대를 할 것이고 오늘 계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조선학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선학교를 알고 보니까 꼭 그 학교에 나오지만 스파이 간첩 양성학교는 아니더라 정도라도 좀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요즘은 또 손가락 좀 쉬운 연대의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차별도 많이 알려주시고 조선학교나 동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것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과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별 영화 3월 22일 개봉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촬영가 있는데요. 정리하고 촬영하겠습니다.